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의 대형마트 휴업일이 월요일로 변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 노조는 대구시 5개 구군을 상대로 변경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긴급한 필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트 노조는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평일 휴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도 휴업일 변경을 행정 예고했고 부산에서는 마트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변경 시도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쏘아올린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신호탄은 그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네요. 3월 15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신호 2번에 지나고 신천 좌안도로 상동교에서 파동 방향은 파동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입구 앞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국제보상로 청구내거리에서 벤처밸리 내거리 방향 청구내거리 100m 지난 지점 2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청구내거리 쪽 지나신다면 2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구미는 세무서 내거리에서 인동광장 방향 세무서 내거리 100m 지난 지점 3차로에 승용차 추돌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특보도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쓰레기 소각과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에서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8.1도, 습도는 6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입니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대구 지역 경찰관들이 이달 들어 연일 범죄에 연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강북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불법 인터넷 도박장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A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식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불법 인터넷 도박장 지분 투자라. 근데 이건 말고도 연일 범죄에 연루됐다고요? 네, 불법 인터넷 도박장에 지분을 투자한 일 외에도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달서경찰서 소속 경위급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날 대구경찰청은 악성 주치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해당 경찰관은 1호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관도 많은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의료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편입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위군에는 총 3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공보의 2명 이내로 배치하도록 하되 네.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의군 보건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편입되면서 공보위가 왜 줄어들죠?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 때문입니다. 네. 해당 지침에는 광역시내 보건소의 경우 공보위를 1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대로라면 군의군에는 오는 7월부터 당직 의료기관을 포함해 2명의 공보위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이 생긴 데는 전국적으로 공보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미 의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보위마저 줄어들면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군에서 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인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부족한 거 말고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버스를 활용해 의료 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임산부에게 산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네. 경북도 자체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구로 편입될 경우 사업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대구로 편입된다고 해도 의료 접근도가 갑자기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좀 찾아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군의군은 공보위 감축 우려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예외 규정 적용을 건의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공보위 수가 워낙 줄어든 상황이라 긍정적인 답변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버스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좀 융통성 있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방안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대구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 수당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례 개정 논의는 지난해 11월 전태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의원은 매달 월정 수당 338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받는데요. 네. 구속된 의원에게도 월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오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의원의 구속기간 월정수당 등 미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통과가 될지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네, 마지막 소식 알려주시죠. 네, 25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현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방문해 현지 1,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57살 스리랑카인에게 요청한 상고를 현지 대검찰청이 받아들여 오는 12월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5년 전 사건을 지금요. 이 사건이 그러면 언제 발발이 된 거죠? 이 사건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구 모 대학에 다니던 정모 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뒤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A 씨와 정 씨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해 공소시효 직전인 2013년 A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현지 법원의 올바른 판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인동에 사는 권준모라고 합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같이 사는 동네 주민들하고 함께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기타 줄도 많고 손가락이 많이 아픈데 함께 하시는 분들과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연습을 하니까 되게 즐겁고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동요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요부터 해서 지금은 7080 노래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함께 있는 주민들하고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서로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요. 즐거운 음악을 같이 하면서 노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많이 연습을 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역 동네에서 자그마한 음악회라든가 연주회를 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 인터뷰입니다. 요즘 전국이 산불 비상인데요. 현재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살림을 지키는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 연결해서 산불 이야기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송입니다. 네, 3월 돼서요. 대구에서도 거의 매일 제가 산불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봄철에 뭐 산불이 많이 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봄철에 보통 1년 산불 발생 중에서 한 65% 정도가 3, 4월 달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3,500헥타르 정도 되는데, 네. 이걸 뭐 사람들이 자주 익은 그 단위로 환산해갖고 한 평으로 하면은 네네. 3만 평 정도. 3만 평이요? 예, 피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근데 매일 산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맞죠? 예, 뭐 봄철에 대부분 일어나는 게 지금 대부분 발생하는 원인이 네. 그 농사 준비하면서 논밭 등에 그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는 소각행위라든지 네. 또는 봄철에 집 주변에 쓰레기를 태우면서 그 올라가거나 또 이게 해빙기가 되면서 네. 건축 공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용접이라든지 지난해 울진에 산불 났듯이 용접이나 뭐 건물 수리하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 어떤 분들은 그 연탄재나 아직도 연탄이나 그 집에 나무로 불 떼고 네. 다 탔는 줄 생각하고 버렸다가 네. 이제 산불 나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봄철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도시에서는 산불 위기 경보 이런 걸 원래 체감을 잘 못하다가 최근에는 대구의 앞산에서도 막 불이 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산불이 심각하다,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다, 이거 엄청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국가의 방제 대책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단계요? 4단계 중에서 3단계 위험도가 가장 3단계 정도 되고, 네. 마지막 최상위 4단계는 지난해 울진 산불처럼 완전히 국가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준이고, 네. 현재 수준에서는 조그만 불씨가 이제 숲에 던질 수 던져지면은 있어서. 네. 그걸 뭐 헬기 한 10대 정도는 들어가야만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재난 바로 직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경남 하동에서도 산불이 크게 나면서 진화대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산불 진화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무엇보다 지난번 하동에서 진화대원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애들 표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산불 하면은 일단은 헬기에 의해서 주간에 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네. 야간이 되면은 헬기는 대부분 이 눈으로, 조종사들이 눈으로 보면서 네. 진화 활동을 하는데, 헬기 속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시야가 1.5km까지 보이지 않으면은 헬기 운항이 국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선이 가는 전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헬기에서 보이지 않는데 진화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밤중에요. 낮에도 또 전선이 안 보여서 사고 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고,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담수할 때 네. 바로 1m 정도 바로 위에서 눈으로 이렇게 높이를 조정하면서 하는데, 그때 네. 물불화가 많이 생기면서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계속 그 작업을 하게 되고, 네. 지상에서 저희들이 밤에 작업할 때는 산불이 일단 발생해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때까지 네. 지금 수준에서는 그 산불이 올라가는 속도를 지상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고, 또 막상 사람이 보통 등산하는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따라가더라도 이 마땅하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불은 정상까지 올라갈 때 그냥 지켜보면서 지형이나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네. 내려올 때 진화하는 작전을 하게 되고, 또 이 작업을 서둘러서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야간 산불 나면은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기다리는군요.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그 지상에서 밤새워서 작업을 해줘야 네.
이게 연기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헬기가 아침 일찍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에서 밤에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낮에 헬기가 한 11시쯤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네, 제대로 된 진화 작업까지 이어지는 게 계속 지연이 되는군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낮에는 또 바람이 세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쵸. 주간과 야간이 동시에 작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산불이 정말 바람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빠르게 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들어보니까 뭐 헬기 관련해서도 시야 보조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한데 혹시 진화 장비나 시스템이 좀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뉴스에 네. 자주 보듯이 네. 산불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현대화하더라도 결국은 헬기 구매가 가장 큰 요소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산에 대해서 시야 확보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차량 운전하는 거는 네. 예를 들면은 이 시설물을 아예 GPS에 어디 있다는 거 확인이 되는데 네. 전선 같은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무도 1년에 한 평균적으로 1m, 2m 생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헬기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많이 구입하더라도 제가 지난해 대형 산불 겪어보면서 네. 산불이 커지면은 이 연기에 의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많이 넣으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헬기 구매가 최선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이 대형 산불을 100%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역시나 들어보니까 산불은 예방이 가장 급선무고 일단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기는 참 힘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연발화보다는 이렇게 실화로 큰 불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역시 그 산불 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 산이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네. 생활 주변에 있으니까 또 쉽게 이제 불을 또 다룰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담배를 피운다든지 집에서 집에 나는 화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자동차가 전소돼서 날 수도 있고 항상 불이 옆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지만은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은 조금만 주의만 하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산지가 많다 보니까 불이 좀 확산되기도 쉬운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은 확산되는 속도는 크게 바람과 또 하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경사입니다. 경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이렇게 초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일정하고 또 느릴 수가 있는데 산의 경사가 빠르면은 통상적으로 한 5배에서 10배까지 빠르게 진척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사람은 따라가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형상 산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형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나무가 많아서 우리가 좀 더 산불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종을 좀 바꿔야 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산림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를 한번 심게 되면은 한 40-50년은 지나서 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40-50년 동안 자랄 수 있는 어떤 기후나 땅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심어서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비료를 주면서 개량을 하거나 집중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생태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소나무가 최적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조금 우리가 산림을 오래 잘 가꾸니까 토지가 조금 변경되는 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기후 자체가 뭐 기후 변화에서 1도 정도 올라간다지만은 그 올라간 온도가 다른 수종을 심어서 뭐 예를 들면 5년 지나서 갑자기 추위가 온다거나 했을 때 다른 수종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네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의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창 편입에 불똥 튄 대구 정치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에 직면한 대구 정치권은 실제 편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편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네, 내년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네. 이날로부터 22일 전인 3월 19일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입니다. 만약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되면 네. 가창 유권자는 당장 내년 총선부터 달성군 국회의원이 아니라 수성구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겁니다. 즉 편입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도 조정된다는 의미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선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바로 인접한 수성구 을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네, 선거구 조정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현재 달성군 국회의원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부총리는 가창 편입 문제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정부 소관으로 대구시와 달성군 그리고 수성구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신의 임기 중 가창 편입이 논의되는 데 대해 추 부총리 측에선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자신의 지역구 일부가 다른 지역구로 편입되는 게 싫어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창면은 달성군 내 9개 연면 가운데 최대 면적을 차지합니다. 가창면 한 곳이 수성구 전체 면적보다 넓은데요. 네. 이를 통째로 수성구에 내어주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가창은 인구가 7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지역 내 보수 지지세가 가장 강고한 곳 중 하나인데요. 네. 가창이 수성구에 편입되면 달성군 입장에선 지난 3년간 전체 인구 증가분이 고스란히 사라집니다. 추경호 부총리 입장에선 가창면을 수성구로 내어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네. 아울러 편입 도미노 효과로 인해 향후 다사읍과 합의면이 달서구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 내 보수 지지세가 견고한 가창면을 받을 수 있는 수성구 을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이인선 의원 역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의원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에서 결정한 일로 판단한 듯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입장 밝히기를 좀 유보하는 모양새네요.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본격화되는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지난 8일 개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대표 선출로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다음 달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조영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속속 후보군들이 나타나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당내 서열 2위로 당대표와 더불어 투톱이라 불리는데요.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4월 초 종료됨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비밀투표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후보군으로는 대구 경북에선 윤재욱 의원, 부산, 울산, 경남에선 박대출, 김태호, 조혜진 의원, 수도권에선 김학용,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니까 달서구 을 지역구 윤재욱 의원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눈이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유일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가며 사실상 선거 전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선 당대표가 PK에서 배출됐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수도권 또는 TK 출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PK 후보군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김학용, 윤상현 의원과 TK의 윤재욱 의원으로 대진표가 압축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윤재욱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대구 정치권에서 연속으로 이제 원내대표를 배출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최대 변수인데요. 네.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에 대치하기 위해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대구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연속으로 차지하는 데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윤 의원으로서는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표심이 좀 약한 상황이라서 수도권 원내대표로는 좀 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도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맡아 선거를 총괄 지휘했는데요. 그렇죠. 21대 총선은
경기 안양이 지역구인 심재철 원내대표였습니다. 앞선 20대 총선은 경기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 원내대표였는데요. 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의석 121석 중 단 1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20대 총선에서도 수도권 의석 122석 중 3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선거 승리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출신보다는 총선 승리를 위한 능력을 기준으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당 대표가 가장 이제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공천 파트이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도 우리 당 대표가 TK에서 나온다면 원내대표가 TK에서 나온다면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TK 출신이 선출됨에 따라 TK 물갈이 여론에 대한 반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를 예상하는데요. 이 기온이 예년 이맘때쯤보다 한 10도 정도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고 강한 돌풍도 예상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남부지방 산림청 남송희 청장과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산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예방이겠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